찬바람이 코끝을 시리게 만들던 한겨울이었어요. 종일 서류와 씨름하느라 지쳐있던 청년 김도윤은 퇴근 후 집으로 향하는 길에 밤마다 붕어빵을 파는 노점을 지나곤 했어요. 연기가 피어오르는 노점을 지나칠 때마다 붕어빵의 고소한 냄새가 마음을 살짝이나마 위로해 주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도윤은 가게 한쪽 모퉁이에 남루한 옷차림으로 웅크린 노숙자 할머니를 발견했어요. 할머니의 얼굴은 추위로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묵직한 비닐봉지 안에는 몇몇 낡은 옷가지와 헌 신발이 전부였어요. 도윤은 처음에는 그저 낯선 노숙인을 한번 힐끗 바라보고 지나쳤어요. 허나 속에서 이상하게 죄책감 비슷한 감정이 스며들었어요. 평소라면 남의 삶에 함부로 관여하지 않으려 하는 성격이었는데 그날따라 마음을 잡아끄는 힘이 이상하게 강했어요. 마치 할머니에게서 눈을 돌렸다가는 후회할 것 같은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길로 다시 걸음을 돌려 노점에 와서 붕어빵을 사서 다가갔어요. 할머니, 이거 좀 드세요. 그날부터 도윤은 하루에 한 번씩 붕어빵을 사서 할머니에게 전해주었어요. 붕어빵 봉투에 온기가 닿자 할머니는 점차 긴장을 풀고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곤 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말투는 조심스러웠지만 매일 조금씩 마음을 여는 듯 했어요. 그래도 할머니는 자신의 이름이나 사연을 좀처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함께 나눌 수 있는 대화라고 해봤자 날씨 이야기 정도였어요. 도윤은 괜히 더 깊이 묻거나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대신 붕어빵 하나와 함께 그날 있었던 일상의 소소한 풍경들을 가볍게 건네곤 했어요. 그런 날들이 이어지자 할머니는 낡은 모자 너머로 가끔 따뜻한 눈빛을 보여주었어요. 사람에게 크게 상처를 받은 적이 있는 듯 보였지만 도윤의 작은 호의에 매일같이 고개를 숙였어요. 노점 아주머니도 두 사람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흐뭇해했어요. 매서운 겨울바람이 거리를 휩쓸고 밤이 깊어지면 뜨거운 붕어빵은 유일하게 남은 한 줌의 온기였어요. 그 온기 덕분인지 할머니의 굳은 표정도 조금씩 누그러들었어요. 도윤 역시 자신도 모르게 할머니에게 매료되어 가고 있었어요. 이유 없이 끌리는 관심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바로 이런 느낌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그렇게 따뜻한 순간들을 반복하며 겨울이 천천히 깊어갔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굵은 담벽이 있었지만 그 벽을 아늑한 온기가 서서히 녹이고 있는 듯 보였어요. 도윤은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을 할머니를 떠올리며 조금 더 빠른 걸음으로 퇴근길을 걸었어요. 혹한의 계절이지만 이상하게 마음속에는 묘한 설렘까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누구도 예상치 못한 기적이 그 겨울밤 조용히 씨앗을 틔우고 있었어요. 새벽까지 이어진 야근 때문에 늘어지는 몸을 억지로 끌고 나온 어느 날, 도윤은 퇴근이 한참 늦어졌어요. 거리에 사람들이 거의 사라진 시간이라 붕어빵 노점마저도 문을 닫았어요. 이미 파장이 끝난 거리에는 허들의 집기들을 정리 중인 상인들만 남아 있었어요. 도윤은 혹시 할머니가 자리를 떠났을까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근처를 둘러보았어요. 눈송이가 흩날리는 한 귀퉁이에서 할머니는 여전히 웅크리고 있었어요. 도윤은 그 모습에 마음 한구석이 시큰해져 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막차도 끊겼으니 가까운 편의점에서 따뜻한 음료나 식사를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 오늘 붕어빵이 다 떨어졌나 봐요. 다른 거라도 사다 드릴까요? 할머니는 추운지 작은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얼굴엔 무언가 애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도윤은 재빨리 편의점에서 뜨겁게 데운 호빵과 따뜻한 우유를 사서 돌아왔어요. 조금이나마 허기를 달래세요. 할머니는 우유를 꿀꺽꿀꺽 마시고도 한참 동안 말을 잇지 않았어요. 그저 감사하다는 눈빛을 보내며
호빵을 조심스레 베어 물었어요. 이후로도 도윤은 할머니에게 다른 것들을 도와드리고 싶었지만 할머니는 호의가 과도하게 커지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듯 보였어요. 그날 이후 도윤은 날이 추워질수록 할머니에게 조금 더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과일이나 빵, 사소한 먹거리라도 챙겨가곤 했어요. 물론 할머니는 늘 미안해하면서도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어요. 그러다 보니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묘한 유대감이 형성되었어요.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연말이 가까워 오면서 각종 행사와 프로젝트가 몰아쳐 정신없었어요. 도윤 역시 바빠지면서 할머니를 매일같이 찾아뵙는 건 쉽지 않았지만 밤늦게라도 잊지 않고 붕어빵 하나쯤은 전해드렸어요. 이젠 이거 받지 않으면 제가 허전해질 것 같아요. 그러자 할머니는 기묘하게 애틋한 표정을 지으며 답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 뜨네요. 그 짤막한 대화를 나눈 날, 도윤은 돌아가는 길에 할머니의 과거가 궁금해졌어요. 어디에서 왔고, 왜 이 추운 거리에서 지내야 하는지 알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속내를 꺼내기엔 시기상조라고 느꼈어요. 할머니의 마음을 더 다치게 할까봐 섣부른 질문을 삼키고 말았어요. 그렇게 조심스럽게 이어지던 붕어빵 인연은 단순히 길가에서 스치는 사람과 노숙인의 관계를 넘어서기 시작했어요. 세찬 겨울 바람 속에서도 사람 사이의 온기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도윤은 그 체험을 통해 비로소 깨닫게 되었어요. 한 해가 저물어가는 어느 날, 회사에서는 직원들이 모두 모여 연말 파티를 열었어요. 도윤은 늦게까지 이어진 술자리에 거의 끌려가다시피 참석했어요. 기분이 들뜬 동료들은 노래도 부르고 게임도 하며 새벽이 깊도록 즐거워했어요. 술이 약한 편이었던 도윤은 중간에 빠져나와 자정 무렵에야 회사 건물을 나섰어요. 몸도 몹시 피곤했고 술기운 때문에 흔들리기도 했어요. 그래도 의례 그렇듯 할머니를 떠올리며 붕어빵 노점이 있는 방향으로 발길을 옮겼어요. 그날따라 붕어빵 가게는 문을 닫고 거리엔 허공을 가르는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할머니가 혹시 떠났나 하는 불안한 마음에 주위를 둘러보니 역시나 같은 구석에 앉아 계셨어요. 도윤은 헐레벌떡 뛰어가서 웅크린 할머니를 살폈어요. 오늘은 좀 늦었죠. 붕어빵이 없어서 죄송한데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묘한 눈빛을 하고서 조그마한 보석함 같은 것을 도윤에게 내밀었어요. 그 모양은 투박했지만 귀한 옛 물건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걸 당신에게 주고 싶어요. 처음에는 낡아 보이는 나무 상자에 불과해 보였어요. 그러나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오래된 금속 장식이 들어 있었어요. 은은한 광택이 도윤의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자세히 살펴보니 정교하게 새겨진 문양과 함께 작은 글자들이 가느다란 선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언뜻 보면 별 가치가 없어 보이지만 뭔가 독특한 에너지가 깃든 듯 느껴졌어요. 이런 귀한 거 받기엔 제가 한 게 없는데요. 왜 저에게 주시죠? 할머니는 호호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은 이걸 가질 자격이 있어요. 정말로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지만 왠지 모를 신비로움이 감돌았어요. 도윤은 그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상자를 조심스레 품 안에 넣었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갑자기 마음이 이상하도록 편안해지고 희망적인 기분이 들었어요. 직감인지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인생이 변할 것 같은 예감이 스치고 지나갔어요. 다음 날이 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회사의 중견 거래처와의 협상이 한 번에 성사되며 도윤이 진행하던 프로젝트가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승인을 받은 것이었어요. 도윤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자신이 준비해온 자료가 충분히 매력적이었던 덕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허나 며칠이 지나도 이상할 정도로 운이 계속 따랐어요.
회사의 이사회에서 도윤을 차기 팀장 후보로 검토하기 시작했고, 애매하게 불거졌던 여러 문제들이 기가 막히게 풀려나갔어요. 귀한 선물을 받아서일까 하는 미신 같은 생각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지만 일단은 주어진 행운을 놓칠 수 없다고 느꼈어요. 그때부터 도윤은 할머니에게 더 마음을 쓰기 시작했어요. 붕어빵뿐 아니라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매번 챙겼어요. 할머니가 늘 말했어요. 그 상자 덕분일 거야. 도윤은 그저 우연이라고만 생각했죠. 그러나 도윤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그 낡은 상자의 힘을 믿게 된 듯 했어요. 매일 밤 귀가하기 전 그 상자를 살짝 열어보며 눈을 맞추듯 바라봤어요. 그리고 간절한 바람이나 소소한 고민을 혼자 속삭이듯 내뱉었어요. 실체가 불분명한 기적 같은 일이었지만 그의 현실은 이미 거짓말같이 변하고 있었어요. 몇 달이 지나자 도윤은 회사에서 이례적인 승진을 거머쥐었어요. 중요한 프로젝트를 연달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사내 평판도 급상승했어요. 그간 성실하게 일해왔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이기도 했지만 평소 운이 없다고 여겼던 자기 자신에게 이런 일이 연속적으로 벌어지자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도윤 씨, 이번 기획안도 완벽해요. 상무님이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네요. 정말 계속 잘 되고 있어요. 부럽네요. 동료들은 도윤을 부러워하며 호의적인 시선을 보냈어요. 사무실 분위기도 좋아졌고 한동안 골치 아팠던 회사 내부 갈등까지 사그라들었어요. 매일같이 기분 좋은 소식이 쌓이자 도윤은 괜히 마음에 여유가 생겼어요. 그러나 인생의 꽃길만이 전부일 수는 없었어요. 갑작스런 승진으로 인해 질투나 시샘을 품는 이들도 생겨났어요. 회사 내부 경쟁 구도 속에서 도윤을 견제하는 흐름도 가시화되었어요. 저 사람이 무슨 빽이 있나? 저렇게 일사천리로 출세하는 거 보면 수상하긴 해. 분명 무슨 비밀이 있을 거야. 그러나 대놓고 문제를 제기하기엔 도윤의 성과가 워낙 뛰어났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직원은 별다른 말 없이 그의 성공을 인정해 주었어요. 하지만 의심을 품는 이들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도윤의 직속 부서원이었던 박선영이었어요. 그녀는 회사에서 일한 지 오래되었고 도윤보다 경력이 깊었어요. 승진을 바라던 입장이었기에 실질적 타격을 받았다고 느꼈어요. 뭐가 그렇게 특별하다고 단숨에 팀장이 됐을까? 치열하게 일해왔다는 건 나도 마찬가지인데. 그녀는 대외적으로 드러내진 않았지만 속으로 불편한 감정을 품고 있었어요. 그러나 도윤이 워낙 사람 좋게 대하고 성과도 탁월하다 보니 표면적으로는 그를 지지하는 척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도윤의 길은 거침없었어요. 연이어 수주를 따내고 사업 파트너들이 우호적 제안을 아낌없이 내놓았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를 돕는 것 같았어요. 도윤은 무언가에 대한 기묘한 확신이 점차 커져갔어요. 상자의 힘이라 부를 수밖에 없는 운이 도윤에게 가닥을 잡게 해주는 듯 보였어요. 그럼에도 그는 매일 퇴근길에 어김없이 붕어빵을 사서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이런 대단한 사람이 나를 잊지 않네. 할머니가 기뻐할 때마다 도윤도 자신이 한층 더 여유로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 작은 상자 속 장식이 모든 걸 가능케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할머니와 나누는 인간적인 교감이 도윤의 운을 극적으로 바꿔준다는 직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언젠가부터 할머니는 도윤을 볼 때마다 애틋하고 안쓰러운 눈빛을 보였어요. 마치 먼 옛날 기억을 떠올리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도윤의 부서원인 박선영은 사내에서 존재감이 큰 인물이었어요. 오랜 시간 몸담으면서 착실히 커리어를 쌓아왔고 다른 직원들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가 승진 기회를 놓친 데다가 도윤이 모든 주목을 받고 있으니 마음속 상처가 상당히 컸어요. 평소보다 눈에 띄게 예민해진 그녀는 도윤의 과거 자료나 행동 패턴을 체크하기 시작했어요.
뒤에서 은밀하게 도윤의 인맥이나 대외 관계까지 조사했어요. 이런저런 확인을 해보았지만 별다른 비리가 나오진 않았어요. 오히려 도윤은 회사가 필요로 하는 인재였고 업계에서도 준수한 평판을 쌓고 있다는 사실만 재확인했어요. 그러다 박선영은 우연히 도윤의 퇴근 뒤 동선을 알게 되었어요. 한겨울의 노숙자 할머니? 이상하네. 박선영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몰래 뒤따라가 보았는데 도윤이 매일 붕어빵을 사들고 같은 골목길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어요. 혼자만의 선행일까? 아니면 무언가 숨겨진 목적이 있을까? 점점 의심이 커졌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장면은 그저 따뜻한 나눔으로만 보였어요. 그래도 이 상황이 마음에 걸렸어요. 심지어 박선영은 노숙자 할머니를 직접 만나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혹시 모를 비밀이 그 할머니에게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느낌이 들었어요. 며칠 후 박선영은 일부러 퇴근 시간을 늦추고 도윤을 뒤따라갔어요. 그리고 도윤이 붕어빵을 건넨 뒤 돌아간 뒤에 살짝 숨어있던 그녀가 노숙자 할머니에게 조용히 다가갔어요. 할머니, 춥지 않으세요? 저도 뭐 좀 사드릴까요? 그러자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왜 당신도 나를 도우려 하나요? 착하네요. 박선영은 그 말 한마디에도 미묘하게 마음이 흔들렸어요. 할머니의 눈빛이 너무도 맑아서 거짓말 같은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몇 마디 대화를 더 시도해 보았지만 할머니는 별다른 내용을 밝히지 않았어요. 도윤 씨, 그러니까 붕어빵 주던 그 사람과 무슨 관계세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답했어요. 그 사람은 내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게 해준 사람 같아요. 그 말은 알쏭달쏭했지만 묘하게 무게감이 실려 있었어요. 박선영은 뭘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른 채 자리를 떠났어요. 결국 그녀는 뚜렷한 단서도 얻지 못했고 오히려 마음만 복잡해졌어요. 그러던 중 회사에 한바람 잘 날 없는 프로젝트가 추진되기 시작했어요. 외국 투자자와의 거대 계약이었는데 도윤이 팀장으로서 주도하게 되었어요. 모두가 험난한 길일 것이라 예상했지만 놀랍게도 협상 과정이 순조롭게 흘러갔어요. 이 과정에서 도윤을 향한 칭찬이 사내외로 더 커졌어요. 이 기회를 놓칠 리 없다고 생각한 박선영은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할머니를 찾아가 보았어요. 이번에는 작은 방석과 담요를 챙겨가서 호의를 보여주었어요. 할머니가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아도 뭔가 정보를 끌어내고 싶었어요. 그러나 할머니의 태도는 한결같이 따뜻했어요. 회사의 도윤 씨와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요. 다만 박선영이 구체적으로 언급하자 할머니는 눈빛을 가라앉히더니 되려 물었어요. 당신은 왜 그를 의심하나요? 아니, 그냥 조금 이상해서요. 최근에 너무 잘 나가고 있어서. 그는 운이 아니라 의지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때 박선영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아릿해졌어요. 뭔가 할머니가 깊은 걸 꿰뚫어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런 기묘한 대화를 몇 번 더 주고받았지만 여전히 확실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어요. 박선영은 씁쓸한 마음으로 돌아갔어요. 한편으로는 도윤을 향한 의심이 옳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투자 협상이 완벽하게 마무리되면서 회사는 대규모 해외 진출 기회를 얻었어요. 그 공로의 상당 부분이 도윤에게 돌아갔고 경영진은 그를 차세대 리더 후보로 적극 밀어줬어요. 덕분에 도윤의 어깨는 한층 무거워졌지만 스스로도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러나 호사다마라고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발생했어요. 해외 투자사 측에서 과거 한국의 모 회사와의 계약 이력을 언급하며 자금 세탁 문제로 얽힌 전력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래서 도윤의 회사에서도 전 직원의 신원과 가족 관계를 세세히 재확인하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인사부에 근무하는 팀장이 박선영에게
기니 문서를 하나 건넸어요. 혹시 이런 자료를 본 적 있나요? 오래전에 분실 처리된 문서인데 박 대리님이 경력이 길다 보니 혹시 알고 계실까 해서. 박선영은 문서를 펼쳐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다름 아닌 회사 창립 초기에 있었던 임직원 가족 실종 사건에 대한 자료였어요. 어느 본부장의 딸이 어린 나이에 실종되었는데 수소문 끝에도 찾지 못했고 결국 마무리되지 못한 채 폐기되었던 기록이었어요. 그녀는 무심코 사건 파일의 사진을 살폈어요. 어린아이의 얼굴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이름은 유민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노숙자 할머니의 얼굴이 뇌리를 스쳤어요. 워낙 늙고 지쳐 보이긴 했지만 왠지 모르게 눈매가 어딘가 닮은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며칠 뒤 박선영은 회사 역사 자료를 뒤져보다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어요. 실종된 본부장의 딸 유민이 10대 후반 무렵에 아이를 낳았다는 루머가 공공연히 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인이 아니었던 탓에 이 사건이 극도로 은폐되었고 이후 모녀가 동시에 사라졌다는 것이 결론이었어요. 실종된 딸의 딸이라 그 순간 노숙자 할머니에 대한 의심이 번뜩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그런 가능성이 현실이 될 리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꾸 마음이 흔들렸어요. 한편 도윤은 최근 일을 너무 무리해서인지 점차 피로가 쌓여갔어요. 아무리 일이 잘 풀린다 해도 마음 한쪽에는 이대로 좋은 일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어요. 그럴 때마다 할머니를 찾아가 함께 기분을 달래곤 했어요. 어느 날 회사에서 심층 조사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접하고 도윤은 저녁 늦게까지 추가 서류 정리에 매달렸어요. 퇴근길이 늦어져 거리엔 거의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도 혹시 할머니가 계실까 싶어 붕어빵 가게 부근을 찾아갔어요. 그러나 그날은 할머니가 보이지 않았어요. 도윤은 큰 실망감과 함께 이상하리만치 불안해졌어요. 혹시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됐어요. 문득 지난날 할머니가 준 상자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리고 다음에 꼭 다시 만나겠지 하는 믿음을 놓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나도록 할머니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도윤은 길거리를 수소문하며 할머니를 찾아다녔어요. 노숙인 센터나 무료 급식소에도 문의해 보았지만 별 성과가 없었어요. 마음이 불안정해진 도윤은 그 상자를 꼭 쥐고 기도하듯 매일 바라봤어요. 그 무렵 회사 내부 조사와 함께 해외 투자사의 신원 확인 작업이 강도 높게 이뤄졌어요. 그러던 중 인사부를 비롯한 경영진 사이에 충격적인 정보가 오갔어요. 오래전에 실종된 본부장의 손녀로 추정되는 인물이 시내 어딘가에서 노숙 생활을 해왔다는 것이었어요. 이들은 그 사실을 조심스럽게 확인하려 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박선영은 불현듯 깨달았어요. 할머니가 바로 잃어버린 딸의 딸이었어. 경영진의 말을 빌리면 몇 주 전부터 그 정황을 파악하고 있었고 이번 내부 자료 조사 과정에서 확실한 결론을 내리게 된 거였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본부장도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법적 상속권이나 관련 자산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고 해요. 그럼 할머니에게는 큰 재산이나 뭔가 있을 수도 있겠네. 이걸 알면 도윤 씨도 많이 놀라겠지. 박선영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 놀라운 반전을 누구보다도 먼저 알려야 할 사람은 도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과적으로 회사 측은 곧 할머니를 찾기 위해 전담팀을 꾸리기로 했어요. 그러나 정작 할머니가 자리를 떠나버린 터라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도시 구석구석을 뒤지는 중에 어느 병원에서 할머니와 인상착의가 같은 환자가 보호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도윤은 황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쓰러진 채 발견된 할머니는 저체온증과 영양실조로 입원해 있었어요. 다행히 상태가 금세 호전되어 의식을 되찾았어요.
할머니는 도윤을 보자 안도 섞인 웃음을 띄우며 말했어요. 또 와줬구나. 참 기쁘네. 도윤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온기를 전해주었어요. 할머니, 걱정했어요. 도대체 어디 계셨어요? 회사에서도 소식을 듣고 직원들이 병원으로 찾아왔어요. 그중 한 명이 오래전에 근무했던 직원으로 본부장의 가족 사정을 알고 있던 이였어요. 그는 할머니를 확인하고서 깜짝 놀랐어요. 잠깐만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분이 실종된 유민 씨의 따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민 씨요. 회사 초창기 본부장님의 딸. 그분 말씀이신가요? 네, 맞아요. 당시 기록을 보면 유민 씨가 사라지기 전에 아이를 낳았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너무 어릴 때 일이었고 자료도 불완전해서 지금까지 누구도 확인하지 못했죠. 정말인가요? 네, 조사 결과로 보면 이분이 그 유민 씨의 따님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상속 문제 때문에 조사를 다시 시작한 건데 이제야 실마리가 풀렸어요. 곧이어 회사 측은 할머니에게 본부장이 남긴 유산과 가족 관계를 알리고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허공을 바라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답했어요. 나는 이미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돈이나 재산 같은 건 내겐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도 이렇게 내 가족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에서 또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다니 마음이 참 놓입니다. 잠시 후 할머니는 도윤을 향해 미소 지었어요. 당신과 나는 붕어빵 하나로 연결되었어요. 그게 내게는 가장 소중한 인연이죠. 병실 문 밖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박선영은 마음이 묘해졌어요. 누군가의 실종과 비극으로 가려졌던 세월 뒤에 이런 기적 같은 만남이 숨어 있었던 걸 생각하니 허탈함과 감동이 뒤섞였어요. 며칠 뒤 할머니는 건강을 어느 정도 회복했고 회사 측과 상속 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많은 재산이 걸려있는 복잡한 문제였지만 할머니는 말했어요. 살아갈 수 있을 만큼만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나마 남은 재산의 큰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어요. 도윤은 이 놀라운 반전에 한동안 얼떨떨했지만 자신에게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진 이유를 할머니를 통해 간접적으로 깨닫게 되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이 진정한 행운을 불러온다고 믿게 되었어요. 회사에서는 할머니를 잃어버린 가족의 일원으로 공식 인정했고 직원들도 동정과 애정 어린 시선으로 할머니를 대했어요. 박선영도 그동안 느꼈던 시샘과 의심을 내려놓고 할머니를 도와 재산 기부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등 회사와 사회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도맡았어요. 도윤은 오래전 할머니에게서 받은 낡은 상자를 꺼내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어요. 상자 그 자체가 부적 같은 힘을 가진 것은 아닐지 몰라도 그것을 준 할머니의 진심이 묻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이번 일을 통해 선한 마음이 그 어떤 보물보다 더 가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체득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도윤은 살짝 수줍게 웃으며 할머니에게 제안했어요. 할머니, 이제 여기 길거리가 아닌 조금 더 편한 곳에서 지내시면 어떨까요? 작은 집 한 채를 마련해 드리고 싶어요. 할머니는 눈이 촉촉해지며 말했어요. 나 같은 사람에게도 그런 마음을 써주나요? 그런데 아직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군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붕어빵으로 맺어진 우리 인연이니 앞으로는 조금 더 따뜻하게 함께 살아가요. 그렇게 두 사람의 이야기는 또 다른 시작점에 서게 되었어요. 붕어빵 봉투에서 전해졌던 작은 온기가 만들어낸 기적은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사람들을 하나로 이어주었고 각자의 삶에서 결코 겹칠 수 없을 것 같던 인연들이 결국 깊은 의미를 만들어냈어요. 추운 겨울거리에서 처음 만났던 도윤과 할머니. 그때 할머니는 모든 걸 잃은 채 차가운 바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도윤 역시 그저 평범하고 바쁜 회사원이었을 뿐이었어요. 그러나 도윤이 붕어빵을 건넸던 작은 친절이 결국 할머니의 삶을 바꿔놓았고, 나아가 자신의 인생까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변화시켰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동정이나 선행의 결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완성된 관계였지요. 도윤은 할머니를 돕고 싶어 했지만 그 도움 속에서도 할머니를 하나의 동등한 존재로 대하려 했어요. 할머니는 자신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도윤의 진심 어린 호의를 인정하고 감사할 줄 아는 분이었어요. 도윤이 인생의 초대박을 맞은 것은 결국 사람에 대한 진심 어린 애정이 불러온 결과였어요. 그는 처음에는 붕어빵 하나로 시작된 작은 호의로 할머니에게 다가갔지만 그 관계 속에서 더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삶의 성공은 단순히 운이나 능력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신뢰와 사랑이 근본적인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도윤은 할머니를 도울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위로를 얻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회사에서의 바쁜 일상과 사람들 사이에서 받는 압박감 속에서도 할머니와의 대화와 만남은 그에게 작은 쉼표 같은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는 삶의 본질적인 가치를 다시금 떠올릴 수 있었어요. 할머니 역시 도윤과의 인연을 통해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았어요. 오랜 시간 동안 혼자였던 그녀는 처음엔 도윤의 호의조차도 경계했어요. 하지만 붕어빵 봉투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그녀의 얼어붙은 마음을 서서히 녹였고, 도윤이 보여준 꾸준한 진심은 그녀에게 잊고 지냈던 희망을 되찾아 주었어요. 할머니는 자신의 과거와 상처를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겪었던 고난의 세월은 누구에게도 쉽게 이해받기 어려운 것이었지만 도윤은 그 모든 이야기를 온전히 들어주었어요. 도윤은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의 가치관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은 넘어지고 상처받지만 그 상처 속에서 누군가의 손길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회사에서 본부장의 손녀라는 할머니의 정체가 드러났을 때 도윤은 그 이야기를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는 그들의 인연에 새로운 무게를 실어주었어요. 할머니가 단순히 도움을 받은 노숙인이 아니라 잃어버린 가족의 후손으로서의 정체성이 드러나면서 그녀의 삶은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되었어요. 회사는 할머니가 본부장의 손녀라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자 그녀를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그녀는 본부장이 남긴 유산의 상속자로서 법적 권리를 인정받았고, 오랜 시간 잃어버린 가족사를 되찾는 과정이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그런 물질적 자산보다도 더 큰 가치를 발견했어요. 그것은 바로 도윤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진정한 유대감과 삶의 의미였어요. 돈이 많아진다고 해서 내 삶이 행복해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내가 외롭지 않다는 사실이 내겐 가장 큰 선물이죠. 그녀는 회사가 제공한 새 집에서 지내며 남은 여생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내게 되었어요. 도윤은 그런 그녀를 정기적으로 찾아가며 변함없는 관계를 이어갔어요. 그리고 둘은 함께 작은 가게를 열기로 했어요. 도윤은 붕어빵 가게를 기반으로 한 작은 카페를 열고, 할머니는 그곳에서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했어요. 이후로도 도윤의 삶은 계속해서 풍요로워졌어요. 회사에서는 그의 능력을 높이 평가해 더 큰 프로젝트를 맡겼고, 도윤은 그 모든 성공의 바탕이 할머니와의 인연에서 시작되었음을 잊지 않았어요. 그는 성공을 혼자서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변 사람들에게 더 많이 베풀고자 했어요. 한편 할머니는 과거의 아픔을 서서히 극복해 나갔어요. 그녀는 자신이 잃어버린 가족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채로 살아왔지만
도윤과의 관계를 통해 새로운 가족을 찾은 것 같다고 말했어요. 도윤아, 너는 나에게 가족 같아. 비록 얘 삶이 여기까지 오는데 오래 걸렸지만 너 같은 사람이 있어서 너무 고맙구나. 도윤은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 또한 할머니를 단순한 인연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저도 할머니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준 것 같아요. 이 모든 게 겨울밤의 붕어빵에서 시작됐다는 게 참 신기하죠. 겨울이 다시 찾아왔지만 이제 도윤의 마음은 더 이상 춥지 않았어요. 붕어빵 봉투에서 시작된 작은 온기는 도윤과 할머니,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의 삶을 따뜻하게 변화시켰어요. 회사의 직원들도 이 이야기를 알게 되었고, 도윤과 할머니의 관계는 직원들 사이에서 큰 감동으로 전해졌어요.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서로를 돕는 관계를 넘어선 가족처럼 지내게 되었어요. 도윤은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녀의 삶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려 했고, 할머니는 도윤의 곁에서 그를 응원하며 그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겨울바람이 다시 불어도 이제 그들의 마음속엔 서로를 통해 얻은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어요. 이 온기는 단순히 붕어빵의 열기를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형성된 진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그렇게 겨울의 끝자락에서 찾아온 따뜻한 시작이 모두의 가슴 속에 깊은 감동을 새기며 줄곧 이어져 갔어요. 도윤과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히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작은 친절과 진심이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예가 되었어요. 그들은 더 이상 추운 겨울거리에서 만나지 않았지만 그곳에서 시작된 인연은 영원히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 서로를 이어주었어요.